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바로 그 마음이죠. 라벨 떼고 깨끗이 헹궈서 분리수거함에 넣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잖아요. 이거 진짜 재활용 되긴 하는 걸까? 혹시 그냥 다 같이 태워버리거나 어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재활용이라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어쩌면 진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그 찜찜한 의심이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이 딱 말해주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재활용의 절반은 환상이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이제 그 환상 뒤에 숨어있던 진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도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 막연했던 환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현실적인 기술들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익숙한 문제 제기는 이제 그만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했던 그런 해결책들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별명을 가진 PFAS입니다. 프라이팬 코팅, 방수 자켓, 심지어 화장품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지만 자연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아서 정말 골칫거리였죠. 이걸 해결할 기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핵심 기술 바로 초임계수라는 건데요. 374워터라는 미국 회사가 이걸 개발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물에다가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374도 이상으로요. 그럼 물이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아주 특별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물이 뭐든지 녹여버리는 강력한 용매로 변신합니다. 그렇게 단단하던 PFAS의 화학 결합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정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깔끔해요. 자, 보세요. 첫째, PFAS에 오염된 물을 이 시스템 안으로 쭉 집어넣습니다. 둘째, 아까 말한 것처럼 열과 압력을 가해서 물을 초임계 상태로 만들고요. 이 초임계수가 PFS를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뭘까요? 바로 깨끗한 물과 인체 무해한 광물뿐입니다. 이게 무슨 미래 기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시설이라는 게 정말 놀랍죠. 자, 두 번째 혁신 기술은 효소, 즉 엔자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입는 룰루레몬 요가복 같은 나일론 옷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낡으면 그냥 버리는 쓰레기였죠. 재활용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호주의 샘사라 이코라는 회사가 개발한 특수 효소가 이 나일론을 말 그대로 먹어치워서 가장 기본적인 분자 단위로 분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료로 다시 완벽하게 새로운 나일론을 만드는 거예요. 낡은 옷이 새 옷의 원료가 되는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제 재활용 문제 다 해결된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반전입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과학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돈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있는데 가격표가 너무 비싼 거죠. 바로 이 숫자 플러스 50%. 이게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재활용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땅에서 막 파낸 석유로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 50%나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현실이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이 석유로 새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본 비용이라면 오른쪽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비용인데 50%나 더 높죠? 왜 그럴까요? 석유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해서 원가 자체를 엄청나게 낮춰놨거든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기술이 이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어떤 회사가 굳이 50%나 더 비싼 원료를 쓰려고 할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비용 문제라고 부르기엔 부족해요. 이건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친환경 신기술과 싸고 강력한 기존 산업 간에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자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프랑스의 카르비오스라는 회사는 효소 재활용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완공이 2028년으로 미뤄졌어요. 우리나라의 SK 지오센트릭도 대규모 재활용 단지를 계획했다가 건설 비용이 너무 치솟아서 계획을 축소해야만 했죠. 기술은 있는데 그걸 현실로 만들 돈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진짜 전쟁터는 실험실이나 연구소가 아닙니다. 바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회의실 그리고 은행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술은 준비가 다 됐는데 그 비싼 청구서를 앞에 두고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예전엔 절대 불가능이라던 것들을 재활용할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둘째,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경제, 즉 돈 문제로 완전히 넘어왔고요. 셋째, 이 새로운 재활용 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50%나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비용 차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누가 이 기술에 돈을 댈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자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50%의 추가 비용, 이른바 그린 프리미엄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전쟁의 본질입니다.
저질인 셈이죠. 결국 재활용은 더 이상 착한 마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냉혹한 자본 전쟁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 하나죠.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이 비싼 청구서,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지불하게 될까요? 앞으로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